얼마나 더 아베가 버틸지 두고 봅시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환입니다. 오늘은 재난 속에 뒤바뀐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난 후에 매스컴들은 선진국의 재난 대응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못하는가에 대해서 방송을 쏟아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시민 보호와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통합적이고 상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어떤 재난이든 같은 매뉴얼을 적용해서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연방 국민보호재난지원청을 중심으로 각 지방 정부, 민간 전문가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이후 일본은 내각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부터 적극적인 재난정보 수집, 전달, 공유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재난 대처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 사회에는 인식을 했었으나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사회의 재난 대처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각인시켰던 것이죠.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촛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재난을 대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나 신천지 대구 사태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가 재현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속의 웃음거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정부의 놀라운 대처와 그거보다 더 놀라운 시민의식 때문에 세계 속의 웃음거리가 아니라 세계 속의 부러움거리로 변했던 것이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은 이미지다 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치로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을 나누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진국으로 확실히 각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의 아베가 올림픽에 집착했던 이유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일본의 이미지가 재난대국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었습니다. 그 각인된 이미지를 바꿔보고자 일본의 아베는 올림픽에 집착을 했던 것이죠. 일본은 시민들도 밖에서 보는 일본의 모습을 엄청나게 신경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일본의 방송 또한 일본이 세계 제일이야 라는 컨셉으로 많은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고 일본의 서점에서도 세계 사람이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라는 낯뜨거운 제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인식들은 성공적이었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일본을 질서 있는 나라, 재난 선진국으로 각인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한국의 매스컴도 많이 다루고 찬양을 했었죠.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극한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 경탄한다 라는 사설을 봐도 일본 찬양 일색이며 구마모토 대지진 후에 한국의 방송 또한 일본 질서의식을 극찬합니다. 방송을 보실까요? 배식 시간마다 긴 줄을 서야 하고 먹거리도 부족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정전에 단수까지 겹쳐 화장실 사용 등 생활이 불편하지만 큰 소리로 불평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상황에 적응할 뿐 큰 소리를 내는 주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호성이나 혼잡은 없습니다. 小学校とか中学校からそういう防災に関する訓練みたいなところはいつも受けて 방송을 보시면 재난 상황에서도 불평을 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극한 상황에서 불평을 하거나 질서를 지키는 것은 정말 해야 할 의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질서는 지키되 불평도 하고 국가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의무도 있지만 불편함을 표현할 권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본이 무엇이든 참아야 한다라는 DNA가 깨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 국민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미약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영상 하나 보실까요? この日本人のこの持ってるこの DNA で 정부 관료가 일본인의 DNA를 강조합니다. 결국 그 말은 참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더 참던 일본인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오지도 않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참다 못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開店を待つ人たちで行列ができています。東京新宿歌舞伎町のドラッグストア、開店前マスクを求める人たちが続々と集まり、ついに行列は公道にまで。ところがいやー、今入ってこないですね。昨日の横浜市、開店前のドラッグストアの前で起きていたのは取っ組み合いの喧嘩。일본의 DNA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관료는 애매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さまざまなデータを分析し、また、まさに8割の接触削減、これが行われているかどうか、これもいろんなデータから見ております。 80% 줄이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80%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관료가 이런 소리를 했다면 엄청난 웃음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이 와중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일본과 미국의 인도적 차원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겠다고요. 물론 대한민국에 마스크에 여유가 생기는 5월쯤이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벌써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찬반이 나뉘어져서 미국은 도와주되 일본은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했듯 일본 아베 정권이 미운 것이지 일본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여유가 된다면 마스크뿐만 아니라 진단키트도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말입니다. 어쨌든 또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사실상 실패.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은 일본이기에 얼마나 더 아베가 버틸지 두고 봅시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재난을 겪으면서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총선의 의의는 대한민국 국민은 깨어있구나 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꼭 코로나19 이겨냅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